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유통일문화원 이해란 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명칭을 개칭을 해서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에서 자유통일문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한 지 18년 되는데요. 그동안 쭉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를 기치로 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자유도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자유통일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유통일문화원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요, 북한이 이제 정확하게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또 가장 심각하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식량난이 아주 심해졌고 배급이 완전히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주민의 생명선인 지하경제 장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PPT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제 배급제 국가였죠. 그래서 식품 구입 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보니까 90년 이전에는 국가에서 86.1%가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가면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의 1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배급을 받고 나머지들은 다 국가의 배급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0년 이전에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9.3%밖에 되지 않았는데 90년 이후에는 53.3%가 시장에서 구입을 했고, 또 90년 이전에는 자체로 농사를 지어서 해결한 비율이 11.6% 정도였으나 90년 이후에는 29.2%가 자체로 농사를 지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북한의 정상적인 배급 체제가 아닌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식량을 해결해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줄 때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했느냐? 충분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6.2%밖에 안 돼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95.8%, 이런 분들은 다 국가에서 주는 식량 배급이 늘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표로 만들어 왔는데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이 시장 경제가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 계획경제 내에서 진행되는 불법적 경제활동. 그러니까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장사활동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불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완전히 탄압을 하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합법의 형태를 띄었으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불법적인 반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불법적인 영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것이 관행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반합법적인 지위를 차지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어서 당국이 끌려가는 형태로 합법화 된다는 것이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러한
그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합법적인 사적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북한이 그 허락하는 개인 텃밭이라든가 부업반 또는 간헐작업반 또 부업반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개인에게 텃밭을 30에서 50평 정도를 이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인이나 또 연로자들이 공장의 폐설물이나 부설물을 이제 이용해서 83 제품이라는 것을 생산을 하는데 이것은 국정가격이 아닌 그 시장가격으로 반시장가격으로 직매점이라는 곳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는 국영상점의 83 매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 판매를 하게 되는데 국정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제활동들입니다.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을 보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부업밭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죠. 떼기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북한의 산야들에 나타나고 있는 그 경작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떼기밭인데요. 그리고 떼기밭과 또 이 소규모 그 지하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지하 공장들에서는 이제 개인들에게 그 물건들을 이제 주문받아서 임가공을 하거나 또는 그 대량으로 원자재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 시장에 내다가 파는 것이죠. 그리고 밀무역이 있는데 이 밀무역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밀수겠죠.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의 기관들이 밀수를 많이 하죠. 최근에는 그 북한에서 수산물을 주로 이제 관리하는 그 기관들이 군부대들입니다. 김정은의 직속 산하에 있고요. 장성택이가 사망되기 전에 어느 한 수산기지를 놓고 이제 싸움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싸움이 크게 번져졌다는 루머도 돌았죠. 그래서 이 밀수를 국가가 주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수가 속하겠고요. 그리고 또 사금융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고리대금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채 시장이겠죠. 우리나라의 사채 시장이 지금 많이 그 욕을 먹죠. 예, 우리나라 66%가 그 연금리 66%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은요 한 달에 사채 그 이자율이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비싼 데는 5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이 사금융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돈을 빌려줬다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냥 빼앗길 각오를 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채 금리가 엄청 비싼 거죠. 그런데 어느 한 통계에 보니까 북한에서 이러한 그 사채 그러니까 25%에서 30% 이상 되는 이런 그 고리대금업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북한 주민이 무려 70%나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북한에 90년대 중반에 이런 말이 떠도는 적이 있어요. 3대 모조리 시리즈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보겠죠. 이 3대 모조리가 어떤 거냐면 그 첫 번째 모조리 남한테 돈을 구워주는 사람, 두 번째 모조리 남한테 구웠던 돈을 빌린 돈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 세 번째 모조리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결혼하는 사람.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게 시리즈가 바뀌었다 그래요. 요즘은 시리즈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모조리 그 첫 번째 똑똑이 남한테 가서 돈을 구워오는 사람, 두 번째 똑똑이 남한테 그 빌려준 돈을 그 갚지 않고 또 그 남한테
돈을 빌렸다가 더 가서 빌려오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그 돼 있는데, 돈을 빌려왔는데 갚지 않는 사람은 영웅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도덕적으로 어이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또 불법적 사적 경제 활동에는 이 변경무역이라든가 대거리무역, 또 기타 암거래들이 있는데 뭐 아편밀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하겠죠. 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획경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합법적, 불법적 그 경제활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그 무역이라든가 또 그 원자재를 뒷거래한다든가 또는 또 어떤 그 원자재를 절취를 한다든지 또 계획 외에 생산을 해서 비싼 가격을 받고 또 돈을 남겨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중가격제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따로 그 상품을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 노동당원들이 그 장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제가 그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통일은 미래다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당원 10명 중 7명이 장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민 소득 71%가 시장에서 생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가에서 생활비로 받는 돈은 주민 80%는 1만 원 미만이고 42%는 아예 1원도 안 되는 반면 74%는 시장에서 10만 원 이상 벌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시장에서 장사 활동을 경험한 사람은 2011년에 무려 71%, 2012년도에 69%, 2013년도에는 무려 74%가 됐죠. 2012년도에는 왜 이렇게 작았느냐? 당국이 엄청나게 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이 시장에서 이제 환율이나 쌀값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 2011년도 12월에 이제 5,000원 정도, 4,500원에서 4,500원 정도 했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7,900원 정도로. 지금 참고로 북한의 시장의 쌀값은 8,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가 그 공장에 나가서 받을 수 있는 돈은 4,000원입니다. 4,000원을 가지고는 시장에서 쌀 1kg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뭐 이런 걸 또 조사해 놓은 게 있네요. 보니까 북한에서 시장 활동 참여 비율이 80% 후반, 시장에서 번 소득의 비중은 70% 이상, 시장에서 지출하는 소득의 비중은 80 내지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이 장마당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은 지금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하경제 양성화였어요. 근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남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북한에 필요합니다. 북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이 시장을 또 보니까 소매장사가 소매장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고, 또 뭐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는데요. 어쨌든 북한은 지금 국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장마당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지하 시장 경제, 장마당 마켓 체제로 변경되었다는 거죠. 이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통일거리 종합시장 장면이고요.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자전거에다 싣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장마당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그 상품은 중국산 싸구려 상품들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다 이게 거래되는 것이 다 중국산 상품들입니다. 이게 북한의 장마당 모습들이고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이 장마당에서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다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지고 다니거나 끌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죠. 장작도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프레스라고 하는 일본 언론이 북한에 침투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의 의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자꾸만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돈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간부 옛날 얘기입니다. 단간부보다 더 필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벌이 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인기가 많고요. 또 장사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 최근에는 남한에 탈북자가 있는 가족이 또 인기가 많다 그래요. 왜냐? 탈북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에 보내주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돈 버는 방식도 바뀌었고 돈이 만능이라는 생각도 만연해 있고요. 사채업이 아주 심하게 지금 번창하고 있고요. 배급을 안 주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배급을 줄 때는 막 일하기 싫은 때도 계속 나와서 일 시키고, 배급을 안 주니까 장사를 하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상품이 암암리에 북한 장마당에 퍼져서 북한에서 쿠쿠밥솥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산 화장품이 북한 고위층 사모님들의 인기 상품이 됐고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무엇도 변화시켰냐면 북한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가치관도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편이라고 불러요. 불편. 남편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낮전등이라고 부릅니다. 왜 낮전등이냐? 북한에서는 낮전등 켜면 벌금 물어요. 필요 없는 전등을 켰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을 낮전등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남편은 7만원짜리 참을통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남편의 가치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급증하죠. 가정 파괴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페미니스트들 또 뭐 여성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뭐 여성의 지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더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의 지하 장마당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실례라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198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은 배급이 중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인 배급제가 중단이 되면서 정말 험난한 인고의 나날을 북한 주민들이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가장 중요한 생명선은 바로 장마당,
지하 시장 경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 이 생활청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북한에서 그 당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장사도 하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이 애국자냐, 아니면 그 김정은의 말을,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애국자냐? 누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주민이 몽땅 굶어 죽었다면 지금의 북한 그 가짜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의 그 생명을 지켜준 생명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의 불법 시장 지하 경제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